네, 안녕하십니까. 프리클래스 입시센터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네, 김민기입니다. 임석규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로망, 이제 의대. 사실 뭐 선택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또 의대 쪽에 또 많은 경험을 가지신 소장님들과 함께 2023 의대 어떻게 준비할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내신이 됐든 수능 최저가 됐든 만약에 학종을 노린다면 활동이 됐든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는, 예, 그리고 학교들 사이의 편차가 가장 적은 모집 단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대 얘기 좀 자유롭게 해주시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원도랑 제주도죠. 거기만 20% 빼놓고 나머지는 40%가 여기 아직 인원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 나오는 최종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 인재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 인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얘기는 수도권 친구들은 지방권 쓰기가 참 더 이제 모집이, 더 인원이 이제 더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하고 종합 둘 다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40%면 이게 상당히 큰데, 그러면 아니면 40%면 정말 큰 예, 40%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교과, 지방대 의대 교과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도권 이상의 대학들이 좀 많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겠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조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로 95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이 전국에 시도교육청이 많은데 지역 쿼터가 있다 없다? 무조건 있어요. 예,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국회 가서 데이터 뽑으라고 얘기하세요, 진짜로.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부탁드립니다. 취업 부분 무조건 해요. 예, 전 확실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주변 학교랑 누가 경쟁할 건지랑 다 머리 정말 브라인드 상관없이요? 예. 브라인드 상관없이 이게 가능해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저는 그냥 입시는 공정할 것이다라고 그냥 준비해서 그냥 네. 학교장 추천해서 몇 명 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에서 만약 뽑으면 서울대 직윤에서 안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직윤에 이렇게 좀 적었으면 저기 사회 배려자에서도 뽑고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지역균형이 95명이 아니라 이게 일반 전형 합쳐서 95명이네요. 120명 정시가 정시가 넘어가고. 자, 결론은 수습을 한다면 서울대는 지역 쿼터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를 우리 지역에서 몇 년치가 갖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서울대 의대가 가장 핵심이니까 계속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이에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열심히 학생부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과연 서울대 의예과를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지방대 교과를 쓰게 할 거냐, 지방의대 교과를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수도권까지 종합으로 쓰게 할 거냐,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대 의대는요, 그냥 남달라야 돼요, 생기부가. 올해 제가 4명 써서 2명이 붙었는데 그 붙은 친구들 생기부 당연히 내신은 거의 1.0에 거의 가깝고 뭐 한두 개, 뭐 1.1. 근데 생기부가 정말 저랑 1학년 때부터 같이 준비를 했어가지고 그냥 봐도 갈만하구나. 깊이가 다를 거예요. 깊이가. 예. 한 문장 한 문장 생기부 만드는데 정말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의대로 맞춘 정말 의대만 판 친구 2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붙은 그 2명이, 한 명은 2학년 때까지 의공으로 저랑 고민을 하다가 야, 너 의대 갈래? 공대 갈래? 공대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3학년 때 바꾼 거예요, 의대로. 하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되게 깊이 있게 해놨죠. 막 교실에다가 냉장고 아두이노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의공, 혹시 모르니까 의공으로 가자 그래서 생명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그냥 저 의대 갈래요 하고 가지고 서울대를 쓴 건데, 이 친구가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붙은 친구가 되게 얌전하고 정말 모범생이죠. 얘는 그냥 생기부만 봐도 아, 얘는 정말 착실하게, 근데 깊이는 좀 있긴 한데 정말 의대에 뭐 이렇게 확실히 막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그냥 깊은 애예요, 정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즘에 지금 입시가 끝나면 대학에서 나름대로 뭐 요즘에는 대면으로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대학마다 어떤 이런 입시 결과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예컨대 어떤 의미냐면, 국어 비문학 교과 시간에 전공에 대한 전공 작업성을 표현하는 도구적 과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가자들이. 그 얘기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임 소장님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뭐 많이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친구는 국어 시간에도 의대 관련해서 활동했을 거고, 생기부를 다 의대 미친 걸로 맞췄어요. 심지어 문학 시간에도 의대 관련해서 했을 거고. 근데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경희대나 이런 평가자들의 의견들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특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에 충실해야 되고 그 교과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인데, 과연 그렇게 도구적인 과목으로 전락했다면 이거를 과연 이 친구의 역량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비문학이나 아니면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제시문이 있으니까 그거는 인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컨대 문학 시간 세특인데 이것도 어떤 나의 전공 작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너무 과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2년 전까지는 통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이상하다 싶더니만 전공 적합성이 너무 목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기준선을 한양대 송대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송대 이상에서는 전공 적합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학으로 정말 깊게 맞춰놓으면 얘가 그 상위권대를 생물학과를 써도 고등학교 충실도에 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아까 그 말씀하신 서울대 의대 떨어졌다는 친구 있잖아요. 의대 혹시 다른 의대 붙은 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 의대를 제외한 중위권 의대는 의대 하는 게 먹혀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서울대 의대가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가 아니더라도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뭐 직유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학업 충실성 또는 뭐 수학적 역량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의대 보니까. 특징들을 좀 잡아드릴게요. 네. 서울대 그렇게 잡고 있고, 서울대랑 또 비슷하게 가는 데가 성균관대. 서울대 붙은 애는 성대를 붙어요. 근데 연대는 떨어지고, 경희대도 안 돼요. 예, 경희대는 안 속고.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성격이 틀린 거를 조금 보셔야 되고, 조금 자기 준비한 방향에 따라서 좀 궁합이 맞는 의대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카톨릭대 인성 없으면 안 됩니다. 학추 말고 일반 전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추, 카대 의대 학추 쓸 때는 무조건 얘는 정말 따뜻하구나, 생기부에. 근데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예전에 설명할 때, 의대 설명할 때 카대 그 커리큘럼 있잖아요. 학과 커리큘럼에 인성, 마음치료 이런 과목들이 막 세팅, 아마 천주교 재단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과 커리에 저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다. 서울대 생기부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카대를 쓸 때는 인성, 정말 따뜻하다는 생기부를 봤는데 조금 약간 약하더라도 정말 얘는 진짜 따뜻하구나라는 거 있을 때는 카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들이 있거든요. 이 방향들에 맞추셔야지, 내 생기부 그냥 무조건 좋아, 누구한테 컨설팅 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데 다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오히려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화려함의 거. 시대는 끝났다. 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마다 원하는 곳도 있고. 변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의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변수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일단 표로 올려놨는데 뭐 학교 이게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예. 의대가 몇 개만 볼까요? 자소서 폐지가 눈에 띄는데요. 저는 기존에 없어진 대학 포함해서 자소서가 폐지된다. 경쟁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천대 교과 쓰는 친구들은 작년 점수보다는 조금 바뀐다라는 거 예측을 해주시고 카대 바뀌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가로 열고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대 아니란 얘기예요. 더 폭넓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대 안 한 친구들도 의대를 갈 수 있고 약대도 분명히 마찬가지겠죠. 거의 자연과 공학까지도 한번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좋겠다. 그렇다는 얘기고 경상대, 경희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좀 바뀌었으니까 의대는 뭐 일단 그냥 러프하게 가서 내신은 상수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어디까지 너 맞출 수 있냐에 따라서 좀 이제 학교가 정해질 것 같고 지원 학교가 중요한 건 수능 최저다. 그리고 수능 최저에도 보면은 탐구를 결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 수능 최저를 잘 보고 지원을 해라.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 전형에서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1년 1학년도 결과를 보면 교과 성적 70% 컷이 내신이 2.6이었거든요. 가천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뽑는 학교를 좋아하는 학교가 되게 미래인재,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도 내신 등급이 3.3이었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내신대가 2.5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일반고다 특목자사고다. 저기 과학고는 안 되죠. 영재고는 안 되니까 자사고다. 평균인 거죠? 지금 의대 말씀하시는 거 의대요. 의대가 3.3이라고 의대가? 네. 그게 지금 대학 어디가의 이제 네. 자료죠? 네. 야 이러면 이거는 뭐 근데 답이 나왔는데요? 4, 5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을 거고 전해신이면 저는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진짜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3분의 1을 더 안 되지 않을까요? 평균이 저렇게 나오려면 일반고 친구들이 13명 있기는 뽑았으니까 해요. 있기는 한데 아니면 저는 그런 얘기하는데 무늬만 일반고인데 있잖아요. 내신 따기 힘든 일반고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재고 학생들이나 과고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가 안 되잖아요. 의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현역 때는 재수에서 도전을 해서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 의대 합격한 친구도 영재고 출신인데 합격을 했거든요. 재수생인데 그런데 이 친구의 학생부를 보면 2학년 때까지는 완벽해요. 의대 쪽으로. 근데 3학년 때는 의대 간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기세를 잘 안 해줘요. 평범하게 기세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1단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나 과학고 조금 좀 학생부 관리가 되는 근데 영재고도 학교마다 편차가 좀 크고요. 과학고도 학생부 관리 정도가 편차가 좀 커서 그냥 일반적으로 영재고 과학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생활기록부가 탁월하다 보니까 2학년 때 생활기록부만으로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 입결을 보고 오해를 하셔서 가능한 거 아니냐 최저만 맞추면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정말 연가고 의대 지원하는 거 되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학교마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한과형은 진짜 심한 거고 거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래도 재수를 하지 않더라도 또 뭐 일부 추천서 받지 않으니까 서울 가거나 뭐 이제 한성 세종은 그래도 일정 부분들은 계속 의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 내신을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명품이 저 가격에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건 가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내신에 의대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절대 일반고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고 비준이 오히려 낮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그 입결에 보면 평균 1.8 나오니까 일반고 뭐 1.6, 1.7 애들이 다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1덕에 못 통과하지. 그 1.8이 그 1.8이 아닌데. 그래서 저기 어디가라든가 대학에서 발표하는 특히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신 등급은 우리 자녀가 또 내가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면 임 소장님 또 김 소장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의대를 포함해서요. 정말 의사 너무 티나는 학생분은 상위권 의대나 또는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유형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뭐 성적, 내신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 이거는 상수다. 내가 이 정도 맞추면 되지 않을까? 뭐 1점대 초반이면 되지 않을까? 다 1점대 초반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